그게 이제 보시면 유찰이 2번 돼서 49% 가격이 된 거고, 지금 감정가가 5,600만 원이고 평수가 좀 큰 것들은 이제 1억 7천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물건이 다 소액 물건이고 반값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폭등장, 아직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경매도 요즘 약간 흔한 거 아니냐, 경매로 싸게 사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매로 아직 싸게 살 수 있죠.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밖에 없다?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8천에 샀다고 이걸 비싸게 산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싸게 산 건 맞죠. 다만 우리 같은 단타 매도하는 사람들이 2천만 원 차익으로는 남는 게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근데 4억 8천에 받아도 어때요? 현장에서는 아우 저거 저 가격이면은 현장에서 그냥 가격 조율해서 사겠다. 근데 어쨌든 현장 가격보다 2천만 원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산 건 맞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매매 사업자로서 단타 매도를 누릴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5억짜리를 4억 8천에 사서는. 왜냐면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취득세나 법무비, 뭐 대출이자 이런 것들이 나가면 2천만 원이 금방 되거든요. 수리까지 한다고 하면. 단타 매매 사업자로서 봐야 되는 물건은 아파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5억짜리를 4억 8천에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폭등장이냐 아니냐, 폭등장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들의 기준에서 이제 폭등장인 거고, 폭등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거든요. 경매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경매로 싸게 받을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파트는 절대 아닙니다. 단타 매매 사업자는 패스하셔야 돼요. 싸게 낙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폭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놨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물건 싸게 나오고 있는지. 좋습니다. 경매로 반값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반값이 된 기준이 감정가고, 그 감정가가 보통 시세보다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값이 된 것 자체가 어쨌든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 거니까 어떤 물건들이 반값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약만 좀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절대 아니고요. 어떤 물건들이냐, 오피스텔, 그리고 공동담보 빌라. 공동담보라는 건 여러 채가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권리분석상 빨간 글씨들이 좀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반값이 많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무조건 받으면은 안 돼요.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사실 평가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짜리인지만 알면 입찰하면 돼요. 근데 오피스텔, 공동담보 빌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담보 빌라는 한꺼번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명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여러 채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을 때 내게 안 팔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오피스텔은 여러 가지 세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단타 매매로 했을 때 부가세가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 일단 4배 높고요. 4.6%고, 그리고 매도했을 때 매수자 한테 취득세 지원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1.1%로 집을 찾으시려는 분들이 취득세 4.6%를 내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합치면 세후 매도 차익이 2천만 원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다 뜯길 수도 있어요. 계산을 잘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실제 물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24 타경의 3426번이고요.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제이팰리스라는 건축물입니다. 제가 왜 건축물이라고 평가를 했냐면, 여기는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어요. 다 같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유찰이 2번 돼서 49% 가격이 된 거고, 지금 감정가가 5,600만 원이고 평수가 좀 큰 것들은 이제 1억 7천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물건이 다 소액 물건이고 반값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정도 단계에서는 충분히 입찰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적이 6평이니까 원룸 구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구조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도될 수 있는지, 내가 싸게 받는 것도 그 싸게 받은 가격에서 차익을 넣어서 팔 수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싸게 받더라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시세 조사를 잘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것도 그 동네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또 취득세 4.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매수자한테 취득세 지원까지 감안을 해서 더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겠죠. 공동담보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외관상 전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준신축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입찰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리분석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물건이 여러 개 나온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여러 개 나온 게 다른 사람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2번 유찰됐을 때는 이제는 좀 입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2채가 나온 건데 50%가 아니라 34%예요. 가격이 3억 5천에 감정이 된 게 1억 2,200까지 떨어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의정부에 있는 이제 준신축의 아파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위치를 보시면 여기 상업지로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카페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고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어요.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는 집이 34%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 뭐 빌라도 사실 반값에서 거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반값에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는 이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가격은 부가세나 뭐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집은 감정가가 좀 많이 높기도 했어요. 제 생각 2억 초반 정도면 매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1억 2,200에 받았을 때 매도 차익이 거의 1억 정도가 나죠. 그러면 사실 취득세, 부가세 이런 걸 다 내도 남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라서 매도가 잘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잘 물어보셔야 되는데, 권리 분석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값이 돼 있는 거고요. 신축 물건이고 4호선 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 구조에 대한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만 잘 검토가 되면 입찰하면 되는 물건인데, 선순위 전세권이 잡혀 있어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다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물건처럼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게 되면 이 전세권은 소멸이 돼버립니다. 빨간 글씨로 선순위 전세권이 있지만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통의 낙찰되는 가격보다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권리 분석 깨끗하고 아파트고 입지 좋고 이런 거는 가격적으로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싸게 받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원룸이 팔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요거 빨간 글씨 있는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거에서 내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은 경매라는 게 너무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경매 자체만으로는 어떤 메리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수익을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버는 경매로 내가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이면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을 접목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거, 이게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면 입찰 못 하거든요. 왜냐면 표면상으로 봤을 때 1억을 내가 물어줘야 될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는 게 판단되시는 분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왜? 입찰 경쟁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경매 투자 유리한 포지션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규제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의 한도를 줄일 뿐 아니라 뭔가 가계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거주 요건이나 취득세 중과 이런 거에서 자유로우신 분들, 대출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까지도 경매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왜냐면 1주택자까지는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을 보면 취득세 중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당연히 수도권 전체 규제 지역인 서울 지역까지도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물론 대출은 또 차후의 문제지만요. 그리고 대출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정부에서 하는 대출 규제나 이런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현금 보유자들도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가계대출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어차피 하실 분들은 경매로 받으시면 되겠죠. 가계대출 받아서 내가 실입주를 하면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내가 위법하게 한 게 없으니까, 규제 지역에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물건을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무조건 경매로 서울 지역을 보시는 게 좋겠죠. 현금도 물론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은 아니지만 내가 특정 지역에 뭐 서울이나 경기 또는 그 외의 지역도 포함해서 상가 쪽으로 내가 사업장을 차릴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 이런 데 경매 물건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상가 전체 분위기가 뭐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 사업장만 있으면 되니까 주변 상가들이 찾는지 안 찾는지는 내 상가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경매 쪽을 보시면 정말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 나오고 공실 상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분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상가를 3억 5천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들이죠. 3억 5천짜리에 산 사람은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거를 1억 이하 8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 그분들이 내는 대출이자의 4분의 1, 5분의 1만 내면 되거든요. 가격 자체도 싸게 받았기 때문에 3억 5천에 받으신 분들의 반값에 내놔도 매도 차익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일반 시장에서 내가 상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나온 물건을 1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물건을 찾으신다면 보는 물건에 거의 반값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차익을 누리면서도 굉장히 저렴한 대출 이자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PL 하시는 분들 상가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등대지기님한테 상가 스터디 하신 분인가? GPL 하신 분인가? 현금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대요. 근데 현금 흐름이 대출이자 내고 한 4, 50 남는데, 그럼 수익률이 너무 괜찮잖아요. 싸게 산 차익도 있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400만 원 넣어서 4, 50을 버는 거니까 상가 진짜 싸게 되나 봐요. 경매를 하면서 상가 입찰해라 라는 게 유행하진 않잖아요. 항상 경매는 유행하는 거는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 경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분들이 경매를 배우고 오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실 딱
딱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40, 50대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거의 반절 이상 차지를 합니다. 저도 연령대 자체가 강사치고는 어리니까 연령층 자체가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강의장을 가보면 40, 50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같이 잘해보자 라는 으쌰으쌰라는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연배가 있으시면서 주부이면서 뭔가 공무원인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정말 다양합니다.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말반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너무 젊으신 분들이랑 섞여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연배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또 젊은 분들한테 배우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조편성이 되더라도 젊은 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배울 게 있고 다 같이 섞여서 결국은 종강할 때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규 강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정규 강의는 2월 말에 개강하는 반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반은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고요. 3시간 교육을 하고요. 7주 동안. 이제 주말반은 2월 28일 토요일 날 7주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혜택을 좀 보여드리면 18가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절대로 사고 나지 않도록 권리분석, 입찰가 산정하는 저한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권과 명도, 세무, 입찰 등 대출 부분에서도 문제 있어서 내가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서 보증금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게 우리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해주시는 이은혜 실장님 그리고 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도 대출 받아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부대출까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지금 보는 빌라가 매도가 되는지 상담받을 수 있는 매매 전문 중개사님의 연락망까지 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18가지 혜택을 이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경매를 하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제가 구성해 드리는 거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조편성을 해서 스터디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무료 강의 단톡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무료 강의 단톡방은 모든 영상 고정 댓글 하단을 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없으니까 그냥 눌러서 입장하시고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를 진행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또 무료 강의 때 와서 많이 질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